고급 레스토랑에서 펼쳐진 완벽한 복수극.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소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가장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29살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삼촌 가족과 함께 자랐죠. 외삼촌은 성공한 사업가이시지만 늘 검소함을 강조하시며 저희 가족은 평범한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변호사 김준호와의 만남이었죠. 준호는 제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였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외모의 변호사라는 멋진 직업까지. 처음에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미소씨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마치 봄날 햇살 같아요. 이런 달콤한 말로 저를 공략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차갑게 대했지만 그의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특히 길거리 호객행에도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의 착한 모습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미안해 미소야. 원래 저기 유명한 맛집에 가고 싶었는데 아줌마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시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라. 이런 그의 모습이 순수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였죠. 6개월 정도 사귀다가 드디어 그의 부모님을 뵙게 됐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어머, 우리 준호가 데려온 여자친구구나. 정말 예쁘네. 회사는 어디 다니니? 마케팅 일을 한다고 했지?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딸이 이렇게 똘똘하고 예쁘고.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요? 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외삼촌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순간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둑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안심했죠.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준호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미소야, 다음부터는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돼. 어차피 외삼촌이 부모님 같은 분이잖아. 뭔 소리야?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자는 거지. 그때부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미소야, 나 강남역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내 회사 근처니까 같이 저녁 먹을래? 뭐? 저희 회사는 합정역 쪽에 있는데요. 뭐? 합정역? 강남역 아니고.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며 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죠. 그날 밤 준호에게 따졌더니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너랑 비슷한 레벨의 여자가 아니면 결혼 반대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내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말씀드렸어. 뭐라고? 대기업이라고. 그리고 내가 강남 본사 근무하는 핵심 직원이라고. 완전히 기가 막혔어요. 저를 사랑한다면서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거였죠. 일주일 후 양가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어요. 장소는 강남의 유명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죠. 외삼촌과 외숙모,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까지 참석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소 온화하신 분이지만 그날은 왠지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미소 외삼촌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예비 시부모님의 인사가 너무 건성이었어요.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였죠. 음식이 나오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도 안 나오려고 했어요. 준호가 하도 미소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그만해? 어차피 이 결혼 안 시킬 거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그리곤 저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어요. 대기업 다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듣보잡 중소기업이고 부모도 없는 고아 출신이고 우리 변호사 아들한테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해요. 외숙모가 화를 내려고 하시는 순간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치시더니 레스토랑 직원을 부르셨어요. 여기 음식들 다 치워주세요. 예? 왜 치우라고 하세요? 비싼 음식들인데. 예비 시어머니가 당황해하는 순간 레스토랑 매니저가 달려왔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쩐 일로? 아, 이 음식들 다 치워주고 저 테이블 사람들한테는 계산서 따로 주세요. 예비 시부모님이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외삼촌이 말씀하셨어요. 아, 설명을 안 드렸나요? 저희 아버님이 이 레스토랑 체인의 오너세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식음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할아버지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고안이 뭐니 하는 말을 우리 손녀한테 하는 걸 보니 이 집안 알겠군요. 미소는 절대 이런 집안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정말 부자시라는 말씀이세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됨이 중요한 거죠.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집안에는 우리 미소를 보낼 수 없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급하게 태도를 바꾸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니, 어르신. 오해입니다. 저희가 미소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와서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준호도 절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진짜로 사랑했다면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 부모님처럼 속물적인 사람이군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미소야,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란다. 오늘이 좋은 공부가 됐을 거야. 그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몇 달간 연락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지금은 진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는 제가 어떤 집안 출신이든 어떤 회사를 다니든 상관없이 저 자체를 사랑해준답니다. 때로는 인생의 큰 위기가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지혜와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저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답니다. 저는 그 일로 교훈을 얻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언젠가 가족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자.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 일은 저에게 참된 교훈을 일깨워준 거였죠.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는 겉모습이 아닌 진짜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래요.